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제22대 회장으로 재추대됐습니다. 안심 전환대출을 받으려 해도 집값이 내려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했던 대출자들을 위해 금융당국이 기존 채무조정 적격대출 상품을 보완해 내놨습니다. 올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들이 본격적으로 아파트 매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인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출시된 노후 실손 의료보험. 반년여가 지난 지금 70% 이상의 노인이 가입을 거부당한 것으로 조사돼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이어지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 속에서도 소폭 올라 2040선에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은 1% 넘게 오르면서 랠리가 멈출 줄 몰랐는데요. 자세한 마감 소식 보도국의 한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결국엔 소폭 올라서 2040선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전날 2040선을 돌파하며 오늘은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의 강보합권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07% 상승한 2042.81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가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116억 원, 개인은 1,008억 원을 순매수했고 반면 기관은 1,746억 원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는데요. 종이목재가 3% 이상 오르며 급등했고 의약품, 섬유의복도 2%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 은행은 2% 이상 밀렸고 기계 운송장비도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하락한 종목들이 더 많았습니다. 현대중공업이 3% 이상 떨어지며 급락했고 현대차, 신한지주, LG화학도 2% 넘는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LG생활건강과 KT엔진은 5% 이상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벌써 5일째 오르는 건데요. 650선 고지에 올랐다고 합니다. 코스닥 마감 상황 들어보고요. 원달러 환율 마감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장중 650선을 웃돌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 대비 1.41% 상승한 657.0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바이오, 화장품, 게임주들이 고루 상승하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오늘은 기관의 공격적인 순매수가 지수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기관은 733억 원, 외국인은 201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89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종이목재가 8% 이상 오르며 급등세를 보였고 제약은 6%, 비금속은 3%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인터넷과 금융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셀트리온은 14.95%인 가격 상한선까지 올랐고 파라다이스와 CJ E&M 등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서울반도체와 다음카카오, CJ홈쇼핑은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원 80전 내린 1,100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코스닥의 상승은 셀트리온이 견인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세한 이유를 들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은 상한가의 거래를 마치며 코스닥 대장주의 자리를 굳히고 있는데요. 오늘 셀트리온은 가격 제한폭인 14.95%까지 오른 76,1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가 급등으로 셀트리온의 시총은
7조 8,818억 원을 기록하며 다음 카카오와의 차이를 1조 원 이상으로 벌렸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주가는 바이오 시밀러인 유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램시마의 미국 판매 승인 가능성과 글로벌 판매 본격화가 예상되면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또 한국판 다우지수인 K탑 30에 편입될 것이란 기대감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한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를 3년간 더 이끌게 됐습니다. 대한상의는 오늘 오전 세종대로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임시의원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박 회장을 제22대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박 회장은 취임사에서 상공인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제 위기의 막바지를 넘어가는 어려운 시기를 맞아 경제가 회복의 길로 들어서고 사회 구석구석에 희망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 상공인들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손경식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를 수행해왔습니다. 대한상의 회장직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진영환 대구상의회장, 이강신 인천상의회장, 김상열 광주상의회장 등 새로 취임한 광역시 상의회장과 최신원 경기상의연합회 회장 등 도별 상의협의회 회장을 대한상의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의 연임을 의결하는 등 부회장단 15명을 구성했습니다. 안심 전환 대출을 받으려 해도 집값이 내려가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대출자를 위해 금융당국이 기존 채무조정 적격대출 상품을 보완해 내놨습니다. 안심 전환 대출은 LTV, DTI를 재심사하는 대출로 각각 70%, 60%가 한도로 적용됩니다. 이에 비해 채무조정 적격대출은 현 시점에 기존 대출의 LTV를 재산정하지 않아 LTV 하락분만큼의 대출 상환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심 전환 대출에 비해 금리가 0.4%포인트에서 1.3%포인트가량 높은 게 단점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값이 내려간 기존 대출자라면 LTV 하락분을 상환하고 안심 전환 대출로 갈아탈지, LTV 조정 없이 채무 조정 적격 대출을 이용할지 자신의 소득과 형편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예상보다 많은 수요가 몰려 안심 전환 대출의 연간 한도 20조 원이 다음 달 중 모두 소진될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 전환 대출 상품이 조기에 소진돼 한도가 증액되더라도 추가 출시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금융권에서는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환 대출을 고려 중인 기존 대출자들 사이에서 상반기 중 가입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와 성동구 등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인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전세로 사느니 이참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난에 지친 주택 실수요자들이 서울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서울 강서구와 성동구, 성북구 등에서 아파트 매매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114 등에 따르면 올해 1,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7,7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4% 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06년 이후 1, 2월 거래량으로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주택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던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거래량은 줄었지만 다른 지역은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1, 2월 강남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521건으로 전년 1, 2월보다 10.3% 줄었습니다. 용산구는 22.8%나 줄며 112건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강서구와 성동구, 성북구 등 전세난이 심각한 지역에서 거래량 증가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전세가율이 70%인 강서구는 매매 증가율이 67%로 거래가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종로구는 전세가율이 67%였지만 거래 증가율은 60.6%로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강동구는 거래량 증가율이 48.1%였습니다. 이 지역의 전세가율은 62%로 서울에서도 낮은 편이지만 최근 재건축 이주 수요가 넘쳐나면서 전세난이 심각한 곳입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 성동구의 아파트 매매 증가율은 30.4%, 성북구는 27.5%였습니다. 강서구, 성동구, 성북구 등 전세가율 높은 지역에서 올 들어 그 매매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세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전세 세입자의 매매 전환, 수요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저금리 대출 상품 등이 출시되면서 전세살이에 지친 수요자들이 매매 수요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자신의 소득과 생활 수준 등을 꼼꼼히 따져 주택 구매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노인을 위해 만들어진 노후 실손보험이 정작 노인들을 외면해 비판받고 있습니다. 정한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 연령 상한을 75세로 늘린 노후 실손의료보험을 일제히 출시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반년여가 지난 현재 70% 이상의 노인들이 노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노후 실손의료보험이 허울 뿐인 빚 좋은 개살구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정진우 정의당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노년유니온 등이 공동으로 노후 실손의료보험 가입 상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확인됐습니다. 50에서 70세의 노인 106명이 직접 손해보험사 7개 곳에 전화해 자신의 병력을 바탕으로 가입 여부를 물어봤는데 이 중 70.7%인 75명이 가입을 거부당했습니다. 가입이 가능했던 31명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없고 과거 입원 병력이나 현재 약물 복용력이 없었습니다. 노후 실손보험이 건강한 노인만을 위한 의료보험으로 전락한 셈입니다. 문제는 대다수 노인이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정부가 당초 목표한 노후 실손보험의 노인 계층 의료비 절감 효과는 거두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손보사들이 노후 실손보험을 외면하는 이유는 손해율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보험계약 성사 시 수수료가 낮아 설계사의 관심을 끌기에도 역부족입니다. 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부터 한 5개월 동안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분들을 총 20분을 계약 진행을 했었는데 특이한 케이스인지 모르겠지만 제 케이스 같은 경우는 20분 전부 다 이제 가입 거절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보험사를 통해 출시한 노후 실손 의료보험이 정책성 보험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노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의료비 보장 상품은 노후 실손 의료보험이 거의 유일합니다. 하지만 많은 손해보험사에서 건강한 노인의 가입만 받고 있어 여전히 대다수 노인들이 보험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LG전자가 세탁기 부문에서 7년 연속 글로벌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 마케팅 전략으로 세계 1위를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한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LG전자가 글로벌 세탁기 시장에서 7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해외 시장 조사기관 GfK에 따르면 LG 세탁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08년 8%에서 2011년에는 10.5%, 지난해에는 12.4%로 성장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드럼 세탁기도 6년 연속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14.7%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고 가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8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LG전자의 대표 세탁기인 식스모션 세탁기는 출시 5년 만에 전 세계 판매 2천만 대를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세계 1위 비결로 기술 혁신을 꼽았습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편리하고 손쉽게 빨래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민하며 디디모터, 식스모션 등 세탁기 업계의 혁신적인 기술들을 선도해왔습니다. 올해도 트윈워시 세탁기 등 차별화된 혁신 제품을 선보여 시장 선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LG전자는 올해 세계 1위 수송을 위한 혁신 제품 트윈워시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새로 선보인 세탁기는 상단은 대용량 드럼 세탁기로 하단은 소량 세탁이 가능한 미니 세탁기를 결합했습니다. 세탁기 2개 기능을 합쳤지만 외형은 기존 드럼 세탁기와 같은 140cm를 유지했습니다. LG전자는 세계 시장 선두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각국의 R&D 센터와 협력해 현지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고 혁신 기술 개발에도 매진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현대 기아자동차가 협력사들의 우수 인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채용 박람회를 전국 5곳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합니다. 현대기아차는 오늘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15 협력사 채용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이 박람회는 협력사들이 채용 설명회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현대기아차가 장소를 제공하고 행사와 관련된 각종 재정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로 4회째인 이번 행사에는 총 360여 개 협력사가 참여했으며 전국 5개 권역에서 차례로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코엑스에서 열린 수도 충청권 박람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7일에는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부산 경남권 박람회가 진행됩니다. 또 다음 달 16일과 24일에는 호남권과 울산 경주권, 5월 8일에는 대구 경북권 박람회가 열립니다. 박람회에서는 전문 장사가 진행하는 면접 특강과 이미지 컨설팅 등 취업 특강도 진행됩니다. 이력서 작성 상담과 무료 증명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부대 행사관도 마련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채용 박람회에 총 2만 5천여 명이 방문해 1차 협력사들이 총 1만 7천여 명을 고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 파동이 생기면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연금 저축 상품에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올 4월 중에 금융당국이 연금 저축 가입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연금 저축 계좌 이체 간소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해서 그동안 연금 저축 상품을 이용해 오시던 가입자분들이 어떤 상품을 이용할지 또 어떻게 이전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와 함께 연금 저축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이 연금 저축 상품은요, 이 계좌 이체가 너무 번거로워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이 간소화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 금융당국은 연금저축 계좌 이체 간소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연금저축 가입 고객들은 단 한 번의 방문으로 기존의 계좌를 원하는 금융사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연금저축 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려면 원하는 금융사를 찾아서 계좌를 열고 기존 계좌가 있었던 금융사를 방문해서 이전 신청을 해야 하므로 2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좌를 넘겨받을 금융사에만 방문하면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가입자는 원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신규 계좌를 열고 유의사항을 들은 뒤 이체 신청서를 작성하기만 하면은 기존 금융사의 의사 확인 통화를 거쳐서 이체가 진행되고요. 이 과정에서 기존 계좌는 자동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연금 저축 상품은 각각 은행과 보험, 증권사에서 출시가 됐었는데요. 이제 이체가 간소화되면서 어디에 돈을 맡겨야 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건은 어느 금융사에 맡겨야 가장 큰 수익이 나느냐 이건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은행과 보험 그리고 증권사에서 연금저축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신탁이나 보험보다 주식 비중이 높은 펀드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인데요.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가 운영하는 연금저축 펀드 중 삼성자산운용의 삼성클래식 차이나 본토 연금증권 투자신탁이 연평균 수익률이 45.63%에 달했습니다.
한화자산운용과 피델리티 자산운용의 연금저축펀드도 20%대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설정액 50억 이상의 펀드 90개의 상품 중 82개의 상품이 연평균 수익률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또 손실을 입은 펀드는 8개에 불과했습니다. 연평균 3.5%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도 57개였습니다. 반면에 보험회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은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BK 연금보험의 연금저축 웰컴 투 IBK 연금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 또 은행의 연금저축 신탁은 대부분 2에서 5%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입자분들이 수익률 같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연금저축 통합공시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요. 상품별로 수익률이 어떤지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수료와 유지율 등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독일 저가 항공사 저먼윙스 여객기가 어제 프랑스 남부 알프스에서 추락해 탑승객 150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저먼윙스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는 24일 오전 11시께 니스에서 100km 북쪽에 있는 프랑스 동남부 바르셀로네트의 알프스 산맥에서 추락했습니다. 독일과 미국 당국은 사고 원인이 테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시스템 고장이나 조종사 과실 등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루프트한자 계열 저가 항공사 저먼윙스는 사고 후 기자회견에서 오전 10시 53분 6,000피트 고도에 있던 여객기와 프랑스 관제탑 사이 교신이 끊기고 레이더에서 사라졌으며 이후 추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고기에는 승객 144명, 조종사와 승무원 6명 등 모두 15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탑승객 상당수는 독일인과 스페인이며 터키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의 탑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은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탑승객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수백 명의 경찰과 소방관 등은 수습 작업에 나섰으나 차량 접근이 어려운 고산에서 사고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가 4개월 만에 월간 기준으로 상승해 미국 경제가 마침내 저인플레 늪에서 헤어나기 시작했다는 기대감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는 어제 지난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달 전보다 0.2%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2월 미 소비자 물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인플레가 올 하반기에 연준 목표치에 순조롭게 접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 인플레 목표치는 2%입니다. 웰스파고 증권의 샘 블러드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올 하반기에 접어들면 인플레 목표치에 접근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며 내년에도 그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블러드는 특히 미국의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 신축 주택 판매가 지난달 예상외로 증가했으며 제조업도 이달의 상승세임을 지적했습니다. TD증권의 밀런 뮬레인 차서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에는 미국 경제에 대한 디스인플레 압박이 컸다면서 그러나 2월 미국 소비자 물가는 그 압박이 진정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국 소비자 물가는 연율로는 지난 1월 0.1% 하락에 이어 같은 하락폭을 보여 당장 연방준비제도의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에 이렇다 할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출시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S6의 아랍에미리트 내 판매 가격이 경쟁 제품인 아이폰 6보다 낮게 책정됐습니다. 현지 일간지에 따르면 갤럭시 S6 64GB급 모델은 2,899디르함으로 애플의 아이폰 6 64GB 출시 가격보다 100디르함, 우리 돈으로 3만 원 저렴했습니다. 갤럭시 S6 128GB급도 아이폰 6 플러스보다 우리 돈으로 6만 원 낮은 3,599디르함에 팔릴 예정입니다. 가장 낮은 사양의 갤럭시 S6 32GB급 모델은 2,599디르함으로
지난해 나온 갤럭시 S5 32GB급보다 300DRM 낮게 가격이 매겨졌습니다. 몇면까지 화면이 있는 갤럭시 S6 엣지는 아이폰 6 플러스와 가격이 비슷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중동 시장에서 애플의 아이폰 6와 중고 스마트폰 제조사에 고전한 삼성전자는 어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 빌딩 아르마니 호텔에서 갤럭시 S6 출시 기념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네, 반짝 추위가 오늘 낮부터 물러나면서 당분간 기온은 꾸준히 오르겠습니다. 점차 이렇게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앞으로 1, 2주 뒤면 흐드러지게 핀 봄꽃을 감상하실 수 있을 전망인데요. 다만 대기는 갈수록 메말라 걱정입니다. 계속해서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